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만 넷인데요.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. 이 책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금융연금은 사실 돈의 영역에서 시간과 복리의 힘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. 위기의 징후가 오고 혹은 기회의 징후가 오면 미리미리 그 부분들 잘 준비해서 위기는 더 작게 만들고 또 기회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. 이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굉장히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. 글로벌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패권, 산업, 기술, 종교 영성에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래 변화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. 개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미래는 얼마든지 열려있는 가능성의 세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,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더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나 기회를 잘 준비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. 우리가 옛말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위기의 징후가 오고 혹은 기회의 징후가 오면 미리미리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위기는 더 작게 만들고 또 기회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. 1장에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우리가 지금 100세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자녀들은 120세 시대를 살아갈 건데요. 우리가 삶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졌는데 은퇴는 실질적으로 좀 짧아졌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가장 큰 고민, 어떤 주제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1장에서는 바뀌어진 미래를 준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유일한 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도구를 하나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금융, 연금이라는 측면입니다. S&P 500 같은 경우에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8에서 한 9%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. 안전하고 조금 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자 상품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면 연금을 받는 것처럼 매달 필요한 금액들을 얻으실 수 있는 거죠. 그것을 제가 이제 금융연금이라고 했고요. 금융연금은 사실 돈의 영역에서 시간과 복리의 힘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.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연복리 8%의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내시는 상품에 여러분의 잉여 자산들을 한 20년 정도 맡긴다라고 해보면 제가 책에서 1억을 연복리 8% 투자를 하고 그러면 20년간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상태에서 21년째부터 평생 연복리 8%면 매달 한 300만 원씩 금융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연복리가 8%에서 매 1% 올라갈 때마다 매달 꺼내 쓰실 수 있는 돈이 한 100만 원씩 늘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들을 잘 발휘하면 지금 100세, 120세 시대에 얼마든지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. 그게 바로 제가 책에 소개한 금융연금이고요. 이것은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 전략입니다. 네, 이 장에서는 소유를 단단하게 만드는 준비에 대해서 다뤘는데요. 본질적으로 소유가 무엇인지,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돈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넘어서서 뭔가 모든 물질적인 소유죠. 이 소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행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유에 대해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. 또 특별히 소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는 금융투자 쪽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100세, 120세에 살게 되면 우리가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해야 행복하는 건지 제가 5종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스타일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우리가 일을 해서 소유를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 바로 이 장의 내용들입니다.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준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.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죠.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철학, 시각들도 얘기했고요.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1세기 중반쯤 되면 바이오와 나노의 혁명이 더 일어나면서 5차 산업혁명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건데요. 이러한 어떤 기술사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떤 변화 혹은 새로 나오는 기술들을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고
나의 역량을 계속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. 특별히 지금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에 탑재된 로봇인데, 특별히 이 3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나의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, 또 인공지능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, 나에 대해서 오히려 인공지능 때문에 내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내가 잘 사용함으로써 나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, 혹은 나의 역량을 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. 이 세 가지 준비를 좀 빨리 할수록 당연히 좋겠죠? 당연하죠. 이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굉장히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미래 준비는 빨리 할수록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1 독자, 가장 첫 번째 독자를 저희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썼습니다.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.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만 넷인데요.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공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. 실패를 경험한 분들, 아무리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회에는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저처럼 자녀를 두신 분들, 자녀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 혹은 그 자녀들이 직접 이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 하나 더 추천을 드린다면,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은 은퇴자들이 있으면서 은퇴자들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일장에 나와 있는 더욱더 단단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, 혹은 제가 금융연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.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